자, 올 7월 말이었죠. 동탄 그 롯데캐슬 그 주상복합 거의 10억 로또였습니다. 사람들이 청약 제도를 잘 몰라요. 몰라서 내가 당첨이 되고 싶다면 막연하게 이 운에만 기댈 게 아니라 가점이 높은 분들하고 붙으면은 청약에서는 일반 공급으로 가게 되면 당첨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좋은 입지에 당첨되고 싶다면 특별 공급을 꼭 활용해야 되는데 올해 생긴 게 바로 저는 청약 전문가 열정로즈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내 집 마련과 청약 당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은요,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는 너무 많잖아요.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발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1978년도에 생겼는데요, 현재까지 무려 171번이나 바뀌었어요. 너무나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올해도 정말 많이 바뀌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청약 제도를 잘 몰라요. 몰라서 내가 당첨이 되고 싶다면 막연하게 이 운에만 기댈 게 아니라 당첨자를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방식으로 뽑는지 이 청약에 대한 기술을 공부하시는 게 당첨에 훨씬 유리하겠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사실은 0세부터 가입해도 되는데 이게 만 19세 이상부터는 실질적으로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입해서 돈을 불입하는 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가 과거는 만 17세였고 올해부터 바뀌는 게 만 14세부터 돈을 불입해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서요. 미리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분들은 좋기는 한데 실질적인 실효성은 과거는 17세 이후부터인 거예요. 다들 대부분 언제 가입하냐면요, 본인들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고 나서 그때 많이 가입들을 하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낳으시면 14세 때 통장을 만들어 주셔서 불입을 해줘야지 내 아이가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장가 갈 때쯤, 그럼 한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때 그러면 10년이 넘게 불입을 해서요, 그때 이제 막 가입한 친구들하고 엄청난 격차를 벌여질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혼인 페널티라 그래가지고 혼인신고 하면은 부부 중에서 한 명만 넣어야 되는 특공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리해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각자 넣는 이런 신혼부부들도 많았어요. 그러자 부부 중복 청약 허용을 올 3월 달에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공도 둘이 넣고 1순위도 둘 다 넣을 수 있고요. 그런데 배우자의 과거 당첨된 이력을 지워줬어요. 이게 올 초에 바뀐 거고 11월에 바뀌는 게 본인의 과거에 당첨된 것도 배제 해주는 게 11월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 공시가격 5억까지는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게끔 11월부터 바뀌게 되기 때문에 소형 빌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신중하게 청약을 넣지 않고 선당 후보미라 그래가지고 덜컥 당첨됐는데 자금 계획도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청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모든 단지가 걸리는 게 아니고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데 재당첨 제한이 보통 10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넣으셔야 되는데, 근데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규제 지역 청약 넣을 때 10년간 제한이지 그냥 민간에 비규제 청약 넣을 때는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어도 상관없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세요. 자, 올 7월 말이었죠. 동탄 그 롯데캐슬 그 주상복합 거의 10억 로또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핫했냐면은 전국 무순이고 자격에 딱히 특별한 제한이 없었어요. 그냥 누구나 다 넣을 수 있었고요. 이게 논란이 되자 지금 무순위 제도를 뜯어 고치자 그래서 다시 과거처럼 회귀가 될 것 같아요. 무주택자만 이렇게 제한하는 무순위 제도로 바뀔 것 같은데요. 아직 바뀌진 않았고 11월에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무순위 줍줍이 나왔습니다. 또 역시나 동탄입니다. 대방 디에트르라고 이것도 당첨되면 거의 10억 가까이 로또인데 이번에 나온 거는 계약 취소분이라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자격이 해당되시는 화성당의 무주택자만 넣을 수 있어서 올 7월 말처럼 막 300만 대 이런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순위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로또급의 무순위는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지 대비 좀 비싸게 나온 분양가, 이런 게 나쁜 청약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반대로 좋은 청약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정부에서 이렇게 통제해 주는 거잖아요. 주변 시세에 대비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청약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쁜 청약이라면 자금 갭 준비 없이 그냥 아무 따 청약 넣는 거, 이렇게 덜컥 당첨되고 나가지고 계약금이 조달이 안 돼서 포기하게 되면은 어쨌든 비규제에 재당첨 제한 안 보니까 넣을 수 있어도 여러분의 통장은
이거는 실효된 거예요. 통장 하나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럼 좋은 청약이 나쁜 거를 뒤집으면 돼요. 철저한 자금 계획을 짜고 청약하시는 게 바로 좋은 청약이겠다. 옛날에는 통장이 저축, 예금, 부금으로 세 개로 쪼개졌는데 이건 이제 가입이 중단이 됐고요. 지금은 현재는 종합통장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은 민간 공공 다 넣을 수 있어서 좋은 통장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넣으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만 34세 이하는 올해 생긴 주택 청약 드림 통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제한이 있어서요. 그분들은 그 통장에 넣으시면은요, 금리도 높고 혜택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전 통장 해지하고 그대로 승계가 되거든요. 만 34세는 드림 통장 넣는 거 추천드립니다. 청약에 잘 당첨되고 싶으면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 MZ분들은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하는 게임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게임에 뭐부터 파악해야 되죠? 룰을 먼저 파악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 게임의 제도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약에서도요, 청약 제도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특별 공급은 어떤 게 있고 1순위는 어떤 자격으로 뽑는지,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해야 되는지,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게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기술과 공략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청약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첨해서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 기술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많이 강조하는 거 메타인지예요. 이거는 제가 수능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뭐 대학을 가고 싶다. 근데 수능 성적이 낮게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일반인분들 대학 갈 때 어떻게 학교와 학과를 선정하나요? 시험 보고 점수대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넣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강남에 굉장히 좋은데 당첨되고 싶어. 그러면은 그만큼 가점을 쌓든, 아니면은 거기를 반드시 당첨될 수 있는 강력한 특공의 자격을 갖추든, 이런 무기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막연하게 추첨제만 뭐 10번, 20번, 30번 넘어 언젠간 당첨되겠지. 이거는 무계획, 무플랜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인지. 나의 스펙을 높이던가 아니면 나의 눈높이를 낮추던가 하는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죠. 좋은 입지를 내가 고를 수 있는 해안가, 이 안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던 아니면 세미나나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가 입지 대비 적정한 시세인지, 적정한 분양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격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자금력이에요. 보통요, 주택을 한 번도 구입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출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아서 되게 겁을 많이 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현금으로만 모아서 집 사는 속도가 내 급여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대출이란 레버리지를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출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리고 닿을 수 있는 입지의 매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금력이 필요한데, 자금력에는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해서 일반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은 생각했던 급지보다 더 상향한 급지의 집을 매수할 수도 있다. 만약에 주택을 처음 매수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신생아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이 신생아 대출을 꼭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신생아 특공, 청약으로 오신다면 신생아 특공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MZ들은 사실 40, 50대 가점이 높은 분들하고 붙으면은 청약에서는 일반 공급으로 가게 되면 당첨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MZ들이 좋은 입지에 당첨되고 싶다면 특별 공급을 꼭 활용해야 되는데, 올해 생긴 게 바로 신생아 특공이에요. 2세 미만의 자녀 태아도 됩니다. 이 신생아 특공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활용하셔가지고 주택 청약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올해 3월 달에 이제 바뀐 제도인데요, 혼인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의 점수를 합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요, 사실상 청약 제도가요, 결혼과 출산 가정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돼서 사실은 싱글이 조금 불리한 감이 있습니다. 싱글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단 부양가족 점수, 배우자 점수가 5점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이 2년만 지나면 3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결혼을 하신 분은 8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혼 가정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